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나기웅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먼저 3일 발표된 BC 주 정부의 주택 정책인 Homes for People 제목의 주요 정책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의 정책 설명서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 가을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에 현재 단독주택 부지에 3, 4채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환승지역의 주택 밀집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올 상반기 중에 기존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세컨더리 또는 베이스먼트 스윗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초부터 이러한 레노베이션을 위한 최대 4만 불까지의 정부 대출과 대출 금액의 50%까지 상한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단 최소 5년간 시장 렌트비 이하의 임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간 최소 3,000명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기 차익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플리핑 텍스와는 별도로 BC주 자체에 플리핑 텍스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또 개발 허가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단일 창구 제도를 실시해서 조속한 개발 진행과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현재 제한된 지역 내 실시 중인 빈집 투기세 대상 지역을 스쿼시 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또 렌트 지원 제도, 추가적인 주택 보급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BC주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가 워낙 강력합니다. 이미 작년 11월 전격적인 렌트 금지 해제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행 계획이지만 곧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은 주말마다 들려오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위기로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시장 금리의 급등락이 계속되는 등 변동폭이 컸던 시장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 변수 및 지수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2월 말 77달러에서 3월 말 75달러의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주말에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의 갑작스러운 감산 발표로 80달러대로 급등하였습니다. 그나마 현재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각각 3.5%, 6.7%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만 S&P 500는 7%, 나스닥 지수는 16.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을 금리 정책의 완화로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미국채 10년 만기 시장 금리는 3월 초 금융위기 충격으로 4%를 넘게 상승하였으나 오히려 금융위기 확대를 막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으로 3월 말 현재는 3.49%로 월초 대비해서 10.7%나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워낙 불투명하지만 현 금융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자신감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3월 밴쿠버 부동산 시장도 이전의 약세장을 벗어나는 활발한 매매를 보였습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3월에서 5월까지 가장 활발한 매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시장의 회복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월별 거래량이 10년간 평균 거래량에 대비해서 45% 수준까지 감소했었는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28%,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25%까지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이제 4월의 거래량이 과연 이전 10년간 평균 거래량의 어느 수준까지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강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체 리스팅 지수 중 거래량을 나타내는 Sales to Active Ratio를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Sales to Active Ratio는 총 리스팅된 주택 수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팔린 주택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 이상이면 셀러에게 유리한 셀러즈 마켓, 또 12에서 20%이면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드 마켓, 또 12% 아래이면 바이어에게 유리한 바이어스 마켓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 메트로 밴쿠버 지역과 프레이저밸리 지역 모두
2월의 16%에서 각각 23%, 29%로 증가하였으며 타운하우스의 경우 2월의 34%에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41%, 프레이저밸리는 61%로 상승하였으며 콘도의 경우에는 메트로 밴쿠버는 2월 26%에서 36%로 프레이저밸리는 25%에서 46%로 상승하였습니다. 세일즈 투 액티브 레이시오만으로는 확실한 강세 시장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래량이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25% 이상 부족하고 또 절대적인 리스팅 매물이 적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래량의 증가까지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강세 전환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리스팅과 거래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종류별로 HPI 가격지수의 변동을 이전 고점 대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별 가격은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먼저 단독주택을 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단독주택 HPI 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점 대비 11.2% 하락한 186만 1,800불, 이전 최고점의 43.8% 상승을 감안하면 4분의 1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프레이저밸리 단독주택 지수는 최고점 대비 21.7% 하락한 139만 600불로 이전 상승폭의 55%를 감안하더라도 그 조정이 큰 상황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가격대가 높은 주택의 매수 여력이 그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운하우스를 보면 메트로 밴쿠버는 2022년 4월 최고 가격 대비 9.2% 하락한 105만 6,400불, 프레이저밸리는 이전 최고 가격 대비 14.8% 하락한 93만 2,100불입니다. 이전 상승폭이 20% 수준에서 조정된 가격입니다. 콘도의 경우 메트로 밴쿠버는 2022년 4월 최고 가격 대비 5% 하락한 73만 7,400불입니다. 이전 최고 가격까지의 상승이 24%에 그쳤기 때문에 조정 역시 소폭에 그쳤습니다. 프레이저밸리의 경우 이전 상승폭 대비 11.3% 하락한 52만 1,800불로 이전 상승폭의 5분의 1 수준에서 조정된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은 뚜렷하게 상승 전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매수 세력 중심의 콘도에 매수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하락이 쉽지 않아서 가격대가 높은 단독주택까지의 매수세가 확산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매 순간 경제 및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된 시장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들도 보수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피합니다. 자금 시장이 위축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밑에 불은 꺼졌지만 불씨는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금리 하락도 또 금리 상승도 두 가지 길이 모두 막힌 상황입니다.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은행만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원망과 또 연준의 겉된 실패에 대한 지적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하락세라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완만한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올 연말 기준으로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는 전혀 가당치 않으며 3%세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2일로 예정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지난 1월 25일에 결정된 4.5%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연준은 5월 3일 FOMC 기준금리에 대한 패드와치 예상 확률은 현 수준에서의 동결과 또 0.2% 추가 인상이 50대 50이라는 확률로 시속게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전망입니다. 작년 3월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주택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살아나면서 이번 하락 장세의 저점은 확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 전환하면서 시작된 매수세가 실수요 중심의 콘도 시장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저금리 시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2022년 초까지의 폭등 장세는 다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성인 공급 부족, 또 지속적인 유입인구 증가,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 변동되면서 경제 및 소득 수준의 향상, 또 견실한 소비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렌트비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견고하게 지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수준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시장을 유지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전의 저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의 분명한 한계가 될 것입니다. 즉, 급격한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이 없는 한 활발한 매매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 여력의 한계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도 일정한 한계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불안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활발한 매매를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대단한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끝을 모를 내리막을 향해 달리다가 느닷없이 절벽에서 떨어져 길을 막아선 바위처럼 여겨졌던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다행히 정부와 금융당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막아서면서 길을 치우고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그 길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여정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거칠지 모르는 금융 리스크라는 짙은 안개가 밀려와서 마음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란 지름길로 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지름길도 막히게 되면서 구불구불 더 길어진 인플레이션의 길을 더 멀게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내리막길을 무사히 내려왔던 경험이 많아서 길은 더 험해지고 시간은 더 걸려도 결국 내려온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잘 참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불안감보다는 주의 깊게 주위를 살피면서 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현재 시장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밴쿠버 부동산 시장 역시 대단한 시장이었음을 확인한 3월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